자, 그러면 10강, 우리 현대술 10강 보기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5페이지 3번 문제 위에, 뭐 보기 간단하게 나와 있어. 요것부터 체크하자. 자, 일단, 요, 눈이 오면이라는 요 작품은, 평가원에도 기출된 적이 있고, 모의고사도 곧잘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보면, 작가는 도시에서의 불안정한 삶에 지친 중년 남성, 그 다음에 도시의 거처를 부정하고 고향에 있는 집을 그리워하는 노모, 어쨌든 간에, 자, 중년 남성, 그 다음에 노모 나오는데, 앞에 지금 수식어 보시면 어쨌든 서울살이를 해. 근데, 불안정한 삶에 지쳐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도시에, 문 좀 꼭 닫아줄래? 자, 그래서, 저 들어. 자, 옛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옛 그리워하는 우리 노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도시에 부적응한 인물들을 그린다. 요 들이니까 그게 복수표니까 요 둘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치? 한 사람은 그 생활 자체에 지쳤고, 한 사람은 고향이 그립고, 그치? 205페이지 3번 문제 위에 있습니다. 보기. 어쨌든 이들이 고향 마을에 도착하고서도 결국 고향집 찾기에 실패하는 과정은 고향 마을에는 도착했지만은 고향 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야. 요건 이제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이런 어떤 이제 시대적인 배경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요 뒤에 있는 우리 또 11강 작품도 그 산업도시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향을 갔는데, 그지? 고향 집은 이미 사라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상실, 박탈감, 그다음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더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눈이 오면이라는 이 작품은 기출이 꽤나 많이 많이 되어 온 작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작품, 요 부분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 쌤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여기 이 작품 회상이 등장해. 회상. 그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 회상을 하면서, 자, 이 서울에서 고향 마을인 꼬드메로 가는 이 기차 안에서, 그치? 자, 어디로 간다고? 과거, 회상을 해요. 그치? 어쨌든 간에 요 과거에는, 그치? 어떻다고? 이 꼬드메라는 이 고향 마을이, 그치? 되게 어떻게? 좀 아련하고, 그치? 그리우면서도 좀 한적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 한적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치? 요런 공간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울, 또 서리를 생각을 해보면 좀 매몰차고, 그다음에 척박하고, 삭막하고, 요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고향과 지금 이제 이 도시라는 서울로 대표되는 이 도시라는 공간이 또 공간적으로, 그지? 대비가 되고 있구나, 그지? 자, 요런 것들. 그리고 지금 엄마가, 노모가 치매에 걸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창의에, 꼬드메 가자, 꼬드메 어디고,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 그지? 뭐 그리움, 요런 것들도 형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정도 좀 소개를 하고, 바로 질문 읽을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교재는 다시 앞부분 본문으로 가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202페이지, 본문.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자, 직장에서 급여를 여러 달 받지 못하고 결국 사직서를 내고 치매 증세 보이는 어머니가 여느 날과 같이, 자,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행동을 보이자 충동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마을 꼬두메로 향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우리 보기에 따르면은 직장에서 급여를 여러 달 받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지? 도시 생활에서 지금 뭔가 좀 고통받고 있고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보기 같은 것들 제발, 이거 우리가 내신처럼 정리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이런 것들 읽을 때 여러분들 내가 문제 먼저 풀어라고 하잖아. 보기와, 그지? 지문의 이 관련성 내지는, 그지? 호응, 이런 것들 꼭 좀 체크해가면서 읽어줘. 알겠지? 그 다음에,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뭐 한다고? 그리워하는 어떤 이제 행동을 보이자 어떤 충동적으로 어머니 모시고 고도메로 향합니다. 자, 그리고 쿵더덕. 요건 아까 우리가 기차,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차 소리겠지 해서 철교회를 지나는 참인지 벼랑간 바퀴 소리가 커지면서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마도 금강의 지류, 1이라 라고, 지금 현재 위치를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고, 덜컹대던 바퀴 소리는 한참 후에 다시 잦아들었다.
시계가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승객들은 피곤에 젖어 대부분 의자 위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실내는 뿌옇게 흐려 보였다. 이건 지금 시대로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지, 그치? 옛날에는 그 버스 안에서도 막 담배 피우고 그랬어. 쌤 어릴 때 이제 우리 그 시내버스, 시외버스 타고 이러면은 뒤에 아저씨들이 막 담배 피고 있지, 그치? 뿌해가지고 숨 막힐 지경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서 나 담배 폈어. 어쨌든 간 지금 담배 끊었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곧 필 수 있는 나이가 되긴 해요. 근데 피지 마세요, 담배. 쌤 봐라, 지금 담배가 20년, 거의 20년 피다가 지금 끊어서 요즘 요 정도지. 계속 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안 그래?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밑에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들은 얼핏 흔들거리는 요람 속에 누운 미라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요런 것들이, 그치? 자, 보면은, 아까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승객들. 그래서, 요 피곤하다라는 것과 덧붙여서, 그치? 승객들의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 묘사는 지금, 비유를 그치? 함께 사용을 해서 좀 효과적이네요. 자, 그 다음에, 몸은 피곤했으나 왠지 그는 그다지 졸음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정신은 갈수록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지금 점차 어디에서 멀어지니까? 도시에서, 그치? 벗어나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설렘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리고 여기 지금 제 상황에 따르면은 한 10여 년 만에 가는 거예요, 고향을. 그래서 약간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긴장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좀 먼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수능 날 전날 밤에 잠이 안 와. 떨려가지고. 그치?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날은 지금 없을 거야, 아마. 그 날, 그치? 그래서 나도 그때 딱 한 번 수능 쳤지만은 잠이 안 왔던 것 같아. 새벽 한 2시, 3시쯤 겨우 눈 붙였다가 한 6시쯤 돼가지고 눈을 뜨고 이제 아침밥 간단하게 먹고 도시락 사들고 이제 수능장 갔던 것 같은데, 약간 긴장하면 잠아. 그치? 그리고 나 어제 쌤이 속이 안 좋았는가? 배가 자꾸 아픈 거야. 이게 위가 꼬였나, 장이 꼬였나. 밤새 뒤척여. 이게 또 몸도 긴장이 되는 거지. 몸에 또 어떤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긴장되면 또 잠도 제대로 못 자. 그지? 왜냐면 내가 내일 내시경 하거든. 그냥 걱정되나 봐. 내 스스로 의식은 안 해도 몸에서 이 새끼 위나 장에서 그지? 용종 나고 이러면 뭐하노? 물론 자면서 수면 마취 해가지고 하니까 자면서 떼면 되는데, 그래도 좀 긴장되나 봐, 나름. 어쨌든 밑에 자, A 꼬둠에 어두운 차창 저편으로 시선을 던지며 그는 혼자 가만히 그렇게 내까려 보았다라고 하고, 그치? 불현듯 까맣게 묻혀져 있던 기억의 저편 어디에인 가로부터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그 이름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요 꼬둠의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치? 이렇게 좀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A 부분 밑에부터 본격적인 회상이다. 자, 어쨌든 생각하면 참으로 오랫동안 그 정겨운 고향 마을을 잃어버린 채 해서,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 정겨운 고향 마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한동안 지금 했다고? 찾아간 지가 되지 오래 되었다는 거야. 여기서 약 10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10년이면 여러분 여러분 나이대로 생각했어요. 10년이면은 초2 때야, 초2 때. 기억나나? 잘 안 날 거예요. 그치? 자, 어쨌든 그는 매몰차고도 척박한 도시. 자, 뒷거리를 병든 개처럼 봐봐. 그러니까 이 척박한 도시라고 해놓고 지금 자 도시의 뒷거리를 병든 개처럼 홀로 비틀거리며 그지 이렇게 헤매 다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 병든 개에 그지 자신을 비유를 해서 여기 지금 봐봐 비틀거리며 헤매어 다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럼 이제 도시 생활에서 지금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방황해. 그치? 그리고 들뜬, 요런 삶을 산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병든 개에 비유를 하여 자신이 지금 이렇게 도시 생활에서 그치? 겪은 괴로움, 방황,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파란 연기가 창문에 부딪히며 실타래로 간단하게 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꼬둠에는 하고 그치 이제 고향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네.
대한 이제 회상과 뭐 간단한 정보 제공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지? 응. 자, 무등산 기슭에 작고 한적하기만 한 동네였다. 그래서 실제 뭐 무등산 있는 산 아닙니까? 뭐 우리 그 전라도 광주에, 그지? 그래서 뭐 사실감 이런 것들 뭐 있겠고 실제 지명 쓰니까 어쨌든 작고 한적한 동네. 한 40여 가구가량 되는 토담집들이 꼬막 껍질처럼 옹기종기 둘러앉은 마을 뒤쪽으로는 꽤 가파른 고개가 있었는데, 회상도 회상인데 지금 마을의 지금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치? 묘사를 또 하고 있네요. 자, 사람들은 그것을 잣고개라고 불러서, 이 잣고개는 기억해두면 좋은 게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 고향 마을로 갑니다. 그치? 하지만 이 꼬드맨 이미 사라지고 이제 잣고개라는 지명 정도만 남아있는, 그래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어쨌든 자, 그래서 고개 위로 뱀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나 있는 길을 무등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군용작전 도로였다. 그 작곡의 기슭을 흐르는 자, 실개천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노라면 마을 초입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였고 거기서부터 다시 산 쪽을 향하면 그의 집은 멀지 않았다라고, 그치? 어쨌든 자, 그 공간 주변의 어떤 묘사들, 그치? 자,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또 요것도 뱀이 기어가듯과 같은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껑충하니 키 큰 대나무 밭을 뒤로 두르고 생자나무와 뜰락의 수국꽃이 아름답던 그 두 칸짜리 토담집 오막살이에서 어머니는 그와 형의 탯줄을 자른 것이었다라고, 그지? 어쨌든 간략한 지금 회상과 정보 이렇게 묘사와 비유를 활용해서 하고 있네요. 자, 다음에 중략 이후 장면입니다. 즉, 자, 이거 중략 이후 장면은 이제 자, 꼬둠의 마을로 좀 왔어요. 왔는데 지금 뭘 목도했냐면은 고향을 지금 이제 자, 고향은 이미 개발로 인해서 이제 산업화, 고기 개발로 인해서 이미 다 뭐 되었다고 사라지고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명 정도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발가락이 시려왔다, 겨울. 자, 어머니는 멍하니 풀린 시선을 허공에 던져둔 채로 말없이 그의 곁에 서 있을 뿐이었다라고. 지금 요거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모는 지금 우리 보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치매에 지금 걸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그에게 뭐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자, 넋을 지금 잃고 있는, 자, 정신이 지금 제대로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는 자꾸만 언발을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다. 그래, 아까 우리 그 서울에서, 그지? 자, 생각해봐. 아까 뭐 병든 개처럼, 그지? 방황하는 삶. 자, 그러다 이제 고향까지 뭐 약간 정신이 말짱해지고, 그지? 약간 개운해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지금 고향에 왔어도 이 지금 고향이 지금 내가 생각하던 그런 고향의 모습이 아니고 사라지고 없으니까 역시 또 뭐 하게 돼버린 거라고, 방황하게 된 거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다. 맞죠? 그래서 고향도 도시도 이제 어느 곳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지금 인물의 모습. 그래서 눈앞으로는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이 길게 줄을 이어 펼쳐져 있었다. 그렇지. 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바로 뭐다? 산업 도시화의, 그렇지? 상징적 소재겠죠. 자, 아까 그 꼬둠의 마을에 대한 묘사 한번 떠올려봐. 바로 위에 있잖아. 어때? 한적하고 뭐 고개가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지? 나무들이 막 있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으니까, 그지? 1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은 꼬둠의. 자, 그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가는 마치 기적을 바라듯 다시 고개를 돌려 앞으로 쳐다보곤 했으나 거기 눈앞에 우뚝 서 있는 10층 건물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라고, 그지? 그래서 이 고향의 풍경이,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그치?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맞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쨌든 자, 밑에 어쨌든 그곳은 자, K시의 로터리 부근이었다. 거기서부터 5개의 길이 따로 갈라져 있어서 통칭 오거리라고 불리운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 전에야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그러니까 새로운 지명 같은 것들이겠지, 그지? 새로운 지명이나, 그지? 어떤 공간들이 조성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시가지를 쫓아서 두 가닥의 길이 시원스레 뚫려 있고 북으로는 기차역, 서쪽으로 공단지대를 향하고 길이 나 있었다. 그리고 시가지의 반대편으로 난 2차선 도로는 무등산으로 통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 길목에서 벌써 오랫동안 뱅뱅 맴을 돌고 있는 참이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상황에서 고향 마을을, 그치? 찾지 못하고 이제 역시 또 방황하는, 그치? 맴도는 같은 것을 여러 번
헤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응. 자, 그 다음, 자, 보자. 그래서 하늘은 금방 눈이 쏟아질 듯, 자, 잔뜩 흐려져 있었다. 자, 짙은 잿빛 구름, 장이 이 느린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였다.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자, 그리고 밤새 내린 눈, 특히 요 눈이라는 요 소재 같은 경우에, 자, 지금 또 내리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쌓여있는 요 눈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그와, 어머니에게 지금, 이 길을 걷는 어떤 동안, 뭐가 되는 거야? 방해가 되는 요소야, 그치? 어려움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는 소재인데, 어쨌든 간에 뭐, 요 제목이 또 눈이 오면이라는 이런 작품이잖아요. 그치? 제목 자체가. 그래서 요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뭐, 포근함의 이미지도 있고, 그치?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두 인물이 겪는 상실감, 그치? 그 다음에 처한 어려움, 요런 것들을 고조시키는, 그치? 요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리와 지붕들, 그리고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들도 모두가 두툼한 속옷을 껴입은 듯한 모습이었다. 비유적 표현이네요. 그치? 눈이 속이 사인 모습이겠지? 다음. 자, 폭설주의보가 내렸다더군. 글쎄 말이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굉장한 눈일이지 아마? 라고 행인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빙판길을 엉금엉금 지나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요 작품 좀 독특한 게, 요건 필기 따로 안 할 건데, 대화 장면을 큰 따옴표를 이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읽으면서 어느 정도 뭐 판단이 바로바로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뭐 큰 따옴표 없이 대화를 제시한다는 형식적인, 서술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나올 수 있다. 다음. 그래서 벌써 10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이었다. 기차가 종착역인 TAC에 닿은 때가 마침 아침 7시. 역 앞 식당에서 요기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인 다음 그는 택시를 타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여기 지금 아까 자 아침 7시 그치? 라는 요 표현 그러니까 벌써 지금 10시가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시간이 그치 좀 많이 그치? 흘러갔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어쨌든 간에, 꼬드메라고요? 그런 동네는 금지청문인데요? 라고, 그지? 운전수의 이런 지금 멘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택시 운전수가 그런 동네는 금지청문인데요? 라고 지금 말을 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한 택시 운전수들은 그 동네 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도 금지청문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미 고향의 변화는 최근에 들어서서 변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그지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다. 라는 요 멘트 알겠지? 자 어쨌든 뜻밖의 대답에 그는 아차했다. 왜? 하지만 너무 변두리인데다가 그동안 명칭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믿으며 그가 다시 잣고개라고 하니까 요 지명은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치?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그래서 자 비로소 운전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나 사내가 막상 전혀 낯선 곳에 그들을 내려주었다가 자 잣고개라고 하고 분명히 좀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혀 낯선 곳에 지금 내려줬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그가 느끼기에 지금 낯선 곳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뭐야? 예로부터 잣고개라고 불렸던 공간이 맞아요. 다만 그래 오른쪽에 눈을 의심해야 했다.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 그치? 그다음에 고급 주택 얘네들이 이제 이 잣고개 그치? 근처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본인이 이제 낯선 것이지 그치? 지리 자체는 지역 자체는 그치? 잣고개가 맞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개발로 인해서 풍경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자, 어쨌든 예전에 논밭, 그지? 야산 이런 건 없대. 그지?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잣고개는 맞아요. 자, 암만 해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건 착각이야. 그지? 자, 운전수가 잣고개 제대로 잘 내려줬어. 글쎄요, 꼬두메라는 동네는 모르겠지만 잣고개 저기 있잖소. 라고, 그지? 알려준단 말이에서 근처에 자, 구멍가게 연애 아저씨가 자, 이 주인 남자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해주었다.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던 그는 삽시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느낌이었다라는 점. 그지? 어쨌든, 자, 이 지금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다는 요 지금 표현은 결국 고향 마을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는 허탈감이겠죠.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비록 좁고 흙먼지 투성이던 예전의 작전도로가 그새 멀끔한 2차선 포장도로로 바뀌어져 있는 것 외에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작곡이더라. 그렇지. 지금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작곡임에 틀림없다. 그럼 요거는 아까 위에서 그지? 애써 자신이 지금 뭐 해왔다? 애써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지? 이렇게 믿고 싶었지만 이것은 작곡이가 맞았다. 그래서 변화를 결국에는 인지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그렇다면 그는 고개 아래 기슭까지 들어앉아 있는 육중한 고층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자, 그것은 그의 기억 속의 풍경과는 눈꼽만큼도 닮아 있어 주지를 않았다. 그치? 계속해서 지금, 과거와 지금 현재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네요. 그치? 자, 그래서 변두리의 맨 마지막 가로등에 있는 곳으로부터도 논두길을 따라 반시간을 좋게 걸어했던 산비탈 동네가 헌드르르한 고급 주택가로 변해 있었고, 눈만 뜨면 을씨년스레 시야를 붙잡아 내리고 나던 맞은편 언덕의 공동묘지 자리에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서 있었는데 이 공동묘지라는 거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이 공동묘지에 누가 묻혀 있다?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었거든. 그치? 자, 이 말인즉슨 공동묘지 자리엔 지금 뭐가 들어서 있다고? 아파트가 그지 건설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공동묘지는 어떻게 됐을까? 공동묘지는 사라졌겠지. 이장했겠지. 그치? 그런데 이 지금 연락을 그치 미처 확인을 못했던 그치? 그래서 아버지의 지금 시신 또는 이제 유골 따위가 그치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비극이지. 어쨌든 그리고 그 사이로 기름진 팔뚝 같은 아스팔트가 훤히 뚫려 있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모두가 생각하면 할수록 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그는 뒤늦게야 깨닫고 있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왔으니까 충동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앞뒤 가릴 여유조차 없이 어머니의 황당한 넋두리를 쫓아서 덜컥 그곳으로 내려온 것부터가 엉뚱하게 그지없는 일. 너무 충동적이었다라는 걸 그지? 약간 뉘우치고 있는데 어쨌든 애당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난한 꼬드메 마을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리가 만무했다. 사실 좀 이거는 이제 보니까 좀 어때? 이제 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장면이네요. 그치? 시간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 총구석 마을이 그치? 그대로 남아있을 리는 만무하단 말이야. 더욱이 지금 이 시대는 산업화 도시화를 이렇게 이제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우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니까 왜 어서 이러고 있느냐 이라고 그지. 그래서 요 지금 우리 엄마 멘트잖아. 그치? 엄마 다시 한 번 더. 엄마는 지금 우리 그라는 찬우라는 그치? 그라는 인물이 보는 것과 엄마가 보는 풍경은 같을까 다를까? 같단 말이야. 그치? 같은데도 우리 엄마는 아까도 설정이 뭐였다고? 치매에 걸려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향의 그치? 변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고향 마을, 고향 집이라는 것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뭐하지 못해?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 실제로 기출됐던 장면은 엄마를 이 과정에서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 약간 그가 약간 이렇게 멍하게 그지 이렇게 벙쪄 있는 순간 엄마가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막 엄마를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이 이제 후술되는데 우리 수록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안 나오고 왜 워낙 많은 기출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자, 어쨌든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보채기 시작을 했다. 추위로 그녀의 입술이 푸르게 변해 있었다. 여기가 꼬드메의 어머니 똑똑히 보시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자고 부르시던 곳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엄마는 지금 뭐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지? 치매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서로 그런데 한들 알아들을 리도 없을 터였다. 얘기했던 치매. 어쨌든 그는 눈앞으로 그는 눈앞으로 허공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우울하게 올려다 보았다. 그렇지. 우울하게 올려다 보았다. 그치? 상실감, 착잡함, 그치? 좌절감 이런 것들. 거기는 바로 예전에 왜 아까 아파트 공동묘지, 그치? 자리에 세워졌던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였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채 내버려 두었던 누가?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치? 그 무덤이 어쩌면 저 거대한 아파트 밑에 땅속 어딘가 묻혀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늦게 그치? 아버지를 그동안 그래, 그 무덤을 돌보지 못했음을 또 후회하는 장면이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는 문득 무엇인가 목구멍을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삼켰다.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 이 가슴을 후벼파고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동묘지가 아파트가 됐다면 공동묘지 밑에 묻혀있던 그치 시신들 유골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몸을 떨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선 추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는 자, 이 부근의 다방으로 들어가 날로 가까운 자리에 어머니를 앉으시도록 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 뭘 좀 알아보고 나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셨죠? 네? 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 자, 어쨌든,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신진당부를 한 다음, 그는 다방을 나와 아까 보아두었던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아, 뉴타운 아파트 말이군요. 이거 동사무 직원이겠지. 글쎄 아마 지은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여기 와서 물어보십니까? 라고, 자, 물어보니까.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난로 곁에 서 있다가는 그가 내린 담배 한 갑을 어색한 기색으로 받아들며 대답했다. 그는 지금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공동묘지관이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아버지와 관련해서 원 세상에 저런 그러니까 묘를 잃어버리셨다는 말씀이구먼. 자, 묘를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그지 싹 밀려버리고. 자, 아니 그때 신문지상에 분명 이장 공고를 냈을 텐데 그 보지 못했었어 라고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동사무소 직원과 그지 나누는 대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가 처한 상황들 그지 고향을 잃은 건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잃어버린 거야 일종의. 맞니?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후술된 장면에 따르면은 어머니까지 잃어버린다.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자 분묘 이장 공고를 냈는데 사내 좀 놀랍단 신용으로 새삼스레 그 얼굴을 훑어보는 것이었다. 뭐 이런 걸 지금 와서 물어보냐. 그런 표정이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묘를. 그는 까닭모를 부끄러움에, 그치. 자, 여기 분묘의장 공고, 까닭모를 부끄러움. 그치. 너무나도 뭐 했다고. 무심했다, 이거야. 분명히 그지 여기서 그지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 이렇게 공고하고 그지 혹시 여기에 묻혀 계신 자분들의 유족분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좀 이장하거나 좀 처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지 확인 안 했던 거예요. 어쨌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치? 부끄러워. 자, 그래서 못 봤습니다. 알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주인 없는 분묘라도 어디론가 이장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어쨌든 일단 시점으로 가서 알아보시고요. 해도 보나마나 헛수고일 거요.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살아낸단 말이오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도 못 만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역시 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못 만나서 아우성들인데, 라고 해서 그러지. 어쨌든 간에 요거는 지금 살짝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내의 지금 말로부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또 삭막해진 사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산 사람들도 자주 안 본다고. 왜?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치? 삭막하면서도, 그치? 약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모자란, 그런 것들도 있겠고, 자, 어쨌든, 요건 사내 말이다. 아까 동사무소 직원. 그래서 대관절, 어쨌든, 이제껏 어디서 뭘 했길래 무덤이 파헤쳐진 줄 모르고 있었다. 하는 눈초리. 그렇지. 약간 또 이제 이 사내, 이번에는, 사내 이번에는 행위잖아, 표정이잖아? 이 사내의 표정에서는 이번에는 지금 그를 약간 뭐 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는 듯한, 그치? 아이고, 저거 애비가 그래 묻혔는데도 이런 관심이 없었나? 라고, 그치? 그런 어떤 의미도 우리가 확인이 또 가능하다. 알겠죠? 자, 어쨌든, 허둥지둥 이렇게 그것을 빠져나왔다라는.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의 어떤 심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읽어주면 좋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이 산업도시와 또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개만 여기 더 추가를 하자면은 아까 보기에 따르면은 개인의 가치관, 정체성 혼란도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도시에서 그치? 정착하지 못했어. 그래서 고향 찾아왔지만 고향은 상실, 그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까지? 부모까지 상실해버린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라는 인물이, 그치? 느낄,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치? 스스로 뭐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약간 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 좋아. 자, 그러면은, 11강에 눈사람 속에, 검은 항아리. 이건 좀 재밌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자, 속도제 211페이지 한번 봅시다. 211페이지. 자, 4번 문제 보기. 자, 이 작품,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라는 작품에는 서술자아와 경험자아가 동시에 등장. 이 말이 좀 어렵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대부분 이런 서술자아와 경험자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이 서술자아는 지금 여기서는 성장한 인물이고, 그치? 경험자는 대개는 어디에? 유년의 인물을 가리켜. 그치?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가 그때 그치 왜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마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서술하는 나는 나이가 조금 있고 그치 그때 경험하고 그치 어떤 이 행동을 보여주는 나는 지금 이제 유년의 어린 나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 대부분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라. 어쨌든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한 주체고 경험자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겪은 체험자로서의 인물이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서술자와 경험자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는데, 자, 그래서 요 거리라는 개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막 거리를 드러낸다라는 요 표현은 일단은, 자, 이 유년의 어떤 이제 이 나가, 이제 서술자가, 이제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치? 그때 그 나이대에서는, 그치?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지만, 이제는 다 커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치? 이해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치? 해서는 안 됐다. 이런 것들 느끼거든, 그치? 그래서 이때 거리다라는 것은 보다 좀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경험자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또 종합하기도 한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성장한 그치? 우리 자아가 유년의 자아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유년의 자아,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 나는 1인칭이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혼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혼돈, 불안, 비애감을 느끼면서 세계가 자신의 생각과는 이 짐작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는데 혼을 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지? 언제 더 큰 지금 이제 화나 그치 재앙으로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혼나지 않아 더 큰 혼돈 그치 불안 비애 그래서 이 세계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치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치 현실 세계는 자신과 또 상관없이 돌아간다 라는 또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또 이제 이런 유년의 나 또 성장의 나 이렇게 얘기 또 나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요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성숙이라는 단어. 그지? 그러니까 유년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지? 그것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고 그지? 나만의 착각이었다. 그러니 이 세상이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죠? 나를 보다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 한 단계 발전,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이걸 성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보기 분석 좀 했고 어쨌든 이 작품은 예전에 학평에 한번 기출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나의 인식의 어떤 변화 요게 좀 주목해 주시면 되지 뭐 따로 적을 건 없고 어쨌든 나의 인식 변화 그치? 피처링 경험 그죠?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문 한번 읽어볼 건데 조금만 읽고 좀 쉬자겠지. 자 그래서 일단 207페이지에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자, 나는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역시 이 작품에서도 재개발로 인해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그치? 산업도시화의 과정이 간단하게 좀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형과, 그치? 나의 대화 장면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을 또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주된 이야기는 나의 인식 변화고, 자, 만약에 이제 부수적인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면은, 재개발로 인한, 그치? 이제 이 마을에서 변화 같은 것들. 자, 어쨌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자와 경험자의 구분. 해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과거 회상 장면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가 등장한다고? 경험자가 등장하는 거겠지. 그치? 유년의 나야 어린 나. 자 그래서 나는 낡은 털신 밑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성큼성큼 무릎을 들어 발걸음을 옮겼다. 이게 지금 뭐냐면 자다 깨가지고 지금 오줌 늘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9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문을 열고, 9가구가 함께 쓰니까 그렇게 이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변소 화장실 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 2번씩이나 푸드덕 몸서리를 치며 오줌을 갈겼다. 그래서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맞부딪히며 뽑아내는 오줌 줄기가 원뿔형으로 딱딱하게 굳은 언똥에 둔탁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어쨌든 자신의 지금 이제 행동 같은 것들 지금 뭐 하고 있어? 행동 같은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도. 그지? 행동 묘사. 자, 그 다음에 배경 묘사도 좋고. 자, 곧이어 따스한 오줌 세례를 받은 언똥이 물컹물컹하게 녹아내리는 소리를 눈을 지그시 감고 듣다가 김이 되어 무럭무럭 콧속을 파고드는 지린내의 코를 쩡긋거리며 돌아 나온 것까지는 좋았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자, 요런 지금 자, 이 지문 한번 보면 중간중간에 성큼이라든지 그지? 물컹물컹 이런 것들 나오잖아. 무럭무럭.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음성 상징어가 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A 구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음성 상징어의 사용.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과거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생동감, 현장감을 좀 높여준다. 그지? 과거의 유년의 기억입니다만은 보다 조금 생생하고 이제 또렷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에. 그것까지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후술될 내용은 뭐야? 좋은 내용이야, 좋은 내용이 아니야. 좋은 내용이 아니어야지, 그치? 그것까지는 좋았다고 하니까, 그치? 그 뒤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어질 그런 사건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 그치? 이어질, 그치? 이 사건이 이제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보자. 그래서 바지춤을 추스르며 김장떡을 가지런히 묻어둔 곁을 어정어정 걸어 나오다가 발끝으로 눈 덮인 가마떼기에서 밑에서 이 뭔가가 묵직한 것을 밟았단 말이야. 자, 가마떼기 속에 발을 담근 채 눈을 푹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대 있던 그 기다란 물체는 고개를 빨딱 젖힌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그리고 눈이 털려나간 그 물체는 공사판에서 쓰는 빠루라는 연장이었는데, 빠루 해가지고 우리가 뽑아내는 그런 것도 도구야.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 어른 엄지보다도 굵은 그 기다란 쇠뭉치가 지렛대로 쓰였는데,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어쨌든 이제 그 도구에 대한 지금 묘사인데, 또 갈래가 져서 대목 같은 것을 빼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고. 어쨌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빠루가 지금 넘어지면서 뭐 했다고? 자, 하필이면 땅속에 붙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만 이 짠지가 항아리 또는 짠지가 뭐야? 장아찌 있잖아, 그지? 장아찌 단지 즉 항아리를 뭐 해버렸다고 스쳐버렸다. 그지? 그러자 뚜껑은 두동강이나 떨어졌다. 아니, 그래서 자 지금 항아리를 뭐 했다고 깼다 이겁니다. 항아리를.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그지? 부정적 상황. 좀 시원하게 누고 그지 이렇게 하고 집에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잘못 밟아버리는 바람에 그치 깨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경험자는 어린 나야. 그러니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뭔가를 깨게 되면 약간 혼날까봐 지금 겁난단 말이야, 그지? 아까 우리 고기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지? 이게 바로 뭐냐면 어쨌든 자 자기가 지금 저지른 잘못이란 말이야, 잘못.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잘못에 대해서 되게 뭐 하냐면 뒤에 미리 적을게. 되게 크게 겁을 먹어. 그래서 자 뭐 하냐면 이거 솔직히 가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침에 나가서 한 6시쯤 집에 들어오거든. 그럼 자기를 가출했다 생각해. 어쨌든 간에 자기 지금 이게 뭐야? 겁이 나서 그치 뭐 했다고. 일종의 그 상황에 좀 회피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치 집에 들어가면 독서실 갔다 집에 들어가면은 가출한 거야? 그치? 신기하네 그치? 어쨌든 간에 어리니까 우리 익스큐즈 하자. 자 어쨌든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쫙 그어졌다. 그치? 자 그래서 금은 같지만 그 짠지단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이제 시큼털털한 이 장아찌니가 약간 뭐야 그 발효 이런 냄새 좀 나겠지. 그치? 그래서 김치 냄새가 쫙 올라오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국물도 그지? 찔끔찔끔 새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저질러진 사건이니까.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자, 나는 사풍이 부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이 마당가에 서서 힘이 쭉 빠져나가 두 어깨를 거느리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아씨. 이거만 해도 되나, 영상 찍지? 아씨. 됐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요즘 뭐 릴스 보니까, 저 뭐 됐어요. 이 지랄 하던데. 그거잖아, 지금. 그죠? 자. 나 근데 그 아저씨 목소리 좀 별로다. 그지?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젠 약간, 이게 우리가 흔히 이미지 이제 소모라고 하잖아, 그지? 이제 좀 지금. 자, 어쨌든 간에,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나 털어버린 새벽 하늘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내 혼자 소리가 도저히 다 득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만화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뿌린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지. 요건 철저하게 지금 뭐야? 어린이의 지금 뭡니까? 상상력이지. 무슨 마녀가 어딨냐. 안 그래? 자, 어쨌든, 나가 지금 뭐하다 그만큼 아주 당황스럽고 이 상황을 지금 뭐하고 싶은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치? 부인하고 싶은 거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맞아? 또는 뭐 요즘 말로 치면 이건 약간 나의 입장에서 이거 억까라고, 억까. 누가 지금 나보고 바로 밟으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처럼. 그치? 자,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다. 자, 그 다음, 나는 어른애답지 않게 몹시 일단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 하다. 봐봐, 이런. 들었던 듯 하다. 자, 요게 아까 우리 보기에서, 자, 이 작품 지금 경험자하와 그다음에 서술자하가 같다 다르다 지금. 자, 본체는 똑같지만, 그치? 다른 걸로 설정되어 있다고. 성인의, 그치? 성장한 나와 유년의 어린 나. 아니, 그래서, 뭐뭐인 듯 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치? 이게 지금 나의 이야기, 그치?를 내가 하지만은, 그게 시간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확신은 지금 못하고, 그치? 약간 추측적으로, 그치?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치? 자, 이게, 시간적인, 차이, 그치? 또는 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치?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치? 기억을 지금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추측적, 그치? 나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맞죠? 어쨌든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헐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가 있었다. 피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피로감. 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이 기절, 결국 이제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 내가 기절하면서 툭 쳐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뭐 의식적으로 깬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지 이렇게 막 툭 쳐가지고 뭐 깨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그지 이렇게 변명을 좀 했어야 됐는데, 자. 그래서 기절이라고 하고 나면 이 세상 또 뭔가 또 달라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자, 도피, 회피하고 싶은 심리,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이 피로감이라는 게 사실 우리 그 어린아이 뭐 열 몇 살 또는 그치 뭐 초1, 2 애들 입에서 오늘 좀 피로한데 피로 회복이 좀 필요한데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지금 피로감이라는 요 표현도 사실은 이거 지금 자 엄연히 따지면은 경험자의 자 만약에 상황에서 이제 입장에서라면 이거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치? 경험자에 의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누구? 서술자 입장에서 그지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으니까 나타난 단어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과 즉 서술자와 관련된 감각으로서 그래서 저 피로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이게 지금 경험자와 서술자가 다르구나, 그치? 또는 시간적 나이적인 차이가 있구나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그렇지. 내가 쓰러지면서 툭 치고 누가 뭐라 할 거야. 어쨌든,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붙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변소에서 오줌볼을 빌고 돌아서기까지는 너무 뭐였다고. 그래, 뭐 개운하고 그렇지 생생했어. 그런데 빠르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까지 불과 10여 초가 흐르는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따라서 그 피로감이란 그치, 자,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그치,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걸 그 어린 아이가 느낀다고? 아니지. 그치, 이거는 서술자 아이의 입장에서 그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치,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피로감을 다시 해봐. 빨간색.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였다라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자, 자신이 지금 이제 벌인 일이 스스로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감당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그치? 결국, 자,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치? 자, 이 어른이 느끼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하고, 그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건 아니냐. 어린 나는 이런 피로감이나 책임감을 못 느껴, 그치? 그저 그냥 뭐 이 상황에서 혼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자,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또 품고 있었다.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비, 여기 아마도 바카스 얘기하는 것 같아. 에너지 음료인데, 이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 가며 쥐어짠 두어 방울의 알산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이렇게 들었다라고. 어쨌든 간에 그 카페인 우리 저기 좀 뭐 마시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 딱 때리면 약간 뭐 피로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렇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 또는 큰 일이 정말로 닥칠 것 같은, 그렇지? 불길함 때문에 결국엔 뭐 하냐면,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지루한 예감.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라는 요 표현이, 그렇지? 이게 아까 우리가 뭐 8, 9가구가 함께 쓰는 뭐 변소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저 짠지가 그치 사실 우리 집이 아니고 그치 또 다른 집 할머니 건가 막 그래. 그래서 계속 이제 만나면 뭐 하는 거야. 이것 저는 우리 집 짠지 깼냐, 깠겠노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해서 그 오랫동안 그치 아마도 시달릴 것과 같은 거지. 오랜 기간 그 사건에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문득 한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 예감이 그날 약간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 한동안, 계속해서, 그지? 당한. 그리고 뒤에 중약품 줄거리까지 조금 더 읽을게. 그래서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에, 사는 술주정뱅이 고물장수 순심이 아버지. 자, 이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려 있는 이 흰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마도 지금 이게,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항상 흐느적거리고, 그치? 그 다음에 짓물려 있는 눈자위가 이 항상 뭐야 피로에 지쳐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치? 어쨌든 자, 그래서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였을까라고 이제 봐봐 순심이 아버지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치? 나처럼 피로했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지금 어디서 또 이어지는 거였냐면은 아까 뭐 피로감, 지루한 예감 이런 것들하고 지금 자 이어지면서, 그치? 자, 결국 이 순심이 아버지 정도면 이제 어른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어른의 삶이란 항상 이렇게 눈이 퀭하고, 샘 봐봐, 약간 샘 눈이 퀭하지 않니? 괜찮나? 이 새끼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야? 어젯밤에 좀 고통스러웠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가끔 눈이 퀭하고 막 그럴 때 있어.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 임박하시면요, 그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 가가지고, 그지? 저녁 뭐 11시, 12시, 뭐 길게 1시, 2시까지, 그지? 빠꽁하고 오면 거의 뭐 다크서클 막 요만히 내려와 있잖아. 안 그래? 젊어서 그런 거 없나? 나는 이제 하루만 제대로 못 쉬어도 몸에서 이제 야 씨발 힘들다 고마해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 것 같아. 어제도 막 10시간 떠드니까 배가 여기서 약간 막 막혀. 어쨌든 이 어른의 삶이란 지금 뭐 하는 거라고 고단하고 그지 힘든 거라 이런 인식으로 자꾸 간다.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생각이 자 났는데 이 생각은 서술자
그지? 응. 자, 그리고 요 중략분 줄거리까지만. 어쨌든 나는 깨진 그 항아리를 눈 속에 파묻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지? 이 눈사람 속에 이제 검은 항아리 있잖아, 그지? 응.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자신의 지금 뭐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되게 어때? 좀 순수합니다. 어리니까요. 그치? 응. 자, 눈은 영원히 이렇게 지금 안 녹고, 사여만 있을 수 있나? 아니지. 그치? 따스한 해가, 그치? 햇살이 비치고, 기온이 올라가면 뭐해? 녹아. 그럼 녹으면 그 눈 속에 묻어놨던 항아리가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그치? 그런데도 눈 속에 파묻고, 그치? 눈사람 만들어서, 그치? 증거인멸 시됐다는 것 자체가 순수한, 그치? 모습이고, 어쨌든, 자, 하지만 눈이 녹으면 곧 비밀이 탄로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뭐 해버려. 그래서 가출을 또 해요. 아까 지금 얘기했다. 하루 동안 하루 가출이 난 나쁘게 안 돼. 어쨌든, 자, 좁은 뒷골목과 더러운 곳만 골라서 배회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쌤이 쉬었다가 읽을 건데, 중략 이후 장면에서는 아까 우리 그 보기에 후술됐던 장면 있잖아요. 그치? 잘못을 저질렀으나 혼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이제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치? 어떠한 다른 질서, 다른 규칙들,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마무리 한번 해보고 고전 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략 이후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곤 어느덧 해질녘 이제 집에 돌아오는 시간. 자,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9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어. 자,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런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자,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오히려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막 소리치고 그지 어디 갔다가 들어왔냐고 막 이렇게 꼽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 그래서 내게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면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 다름없이 그냥 냄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지 문짝이리 입을 가리고 웃고 수도가에 몰려 나와서 살을 일면서 그지 화기애애하게 얘기 나누고 있더라는 평상시랑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야, 너 점심 먹고 어디 갔다 왔냐? 라고 그치? 하는 이런 잔소리조차 내리지 않아. 지천부 잔소리. 그래서 나는 무척 지금 봐봐. 아까 우리 보기에서 나왔던 지금 자,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도망갔다가 지금 집에 왔단 말이어서 혼이 나야 되는데 혼이 나지 않으니까 그치? 이게 뭐야? 왜 이래?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 얘가 트루먼쇼 같은 것처럼, 그지? 다 짜고 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자, 이게 결국에는 자신 어떤 생각과 실제, 그지? 현실하고 지금 뭐라고? 괴리라고 봐야지, 괴리.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계가 지금 뭐야? 약간 무너지는 거야, 자기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약간 내 중심이었는데, 그치? 이 세계는 알고 보니까 진짜 이 세계는 나가 중심이 아니고, 그치? 다른 어떤 여러 요소, 요인들에 의해서, 그치? 굴러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괴리를 맛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이 변소통 쪽을 돌아다 보았다. 거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눈사람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 물론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단 말이지. 그치? 다 정리가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나. 다음 나는 자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렇지. 자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나도 낯설더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계가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그렇지 않다라는 뭘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단 말이야. 아니, 자, 그래서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하고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 아까 괴리감, 그치?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자, 이거. 이 세계는, 그치? 자, 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치? 요거.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그치? 아슴푸레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도 괴물스럽다. 그러니까 이거 나를 혼을 안 내서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이건 뭐라고 다시 위에 있는 거지? 혼내지도 않는 세계란 지금 뭔 거라고? 요거야, 요거. 이 세계가 나랑은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거. 그지? 이것으로부터 지금 뭐야? 겪는 어떤 좌절감, 혼란스러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그지? 혼나지 않아서, 실망한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라서 실망스러운 거야. 알겠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래서 막 싱거운 눈물이 나도, 이라도 흘려야 적성이 풀릴 때. 하긴, 눈물 서너 방울 좀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리면 소리 없이 울었어. 자,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았을 건 아닌가. 왜? 내 생각대로 세계가 흘러간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그치? 자, 그래서 혼돈스럽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치? 자, 흘러갔다면, 그치? 모르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어쨌든 그랬더니 엄마가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애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떻게 했담.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 자, 이게 지금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를 막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 봐봐. 이 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저지른 이 잘못 사건이 되게 그지 큰 일인 줄 알았다. 맞지? 자, 되게 지금 이제 수습이 어렵고, 자, 중차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세계에서는, 그치? 저런 일 따위는 뭐라고?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치? 수습이 너무 뭐하다고? 너무 쉬운 일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더, 그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버리는 거지. 그치?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저 되게 많은 잔소리 먹고 그저 혼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그런 반응들이 아니야. 그냥 애교, 귀여운 수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이 이 괴리, 그치? 차이, 이런 것들에서 그치? 또 충격을 받은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얼얼함이 그치? 자,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 주었다. 자, 여기서 바로 위에 있던 요 깨달음, 그치? 요거하고서 이어지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자, 아주머니들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걸 먹 저걸 먹을 해지우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그치? 그렇게 컸다라는 말은 결국 이런 괴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치? 뭐 했다 보자. 어린 나가. 그치? 자, 어른의 세계. 또는, 자, 좀 더 지금 자기 중심, 저것은 사고에서 점차 뭐해가는 탈피해가는, 세상이 내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렇게 컸다. 그치? 이런 좌절과 괴리를 맛보면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른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치? 그 다음에 자기 중심 사고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나오는데, 요건 아까 우리 그 보기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했던, 이것도 고양이 점차 이제 이 재개발, 들어서는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요게, 자, 지금의 이제 시점으로 돌아와. 이제 이 서술자아가 이제 나오는데, 서술자 자기 본 나이로 지금 돌아온 거다. 자, 그래, 딴 데는 안 들르고, 자, 형이 이제,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차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이야. 있었지. 자, 거기 뭐 좀 볼 게 있어서 들어가려다가 이 개조심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자, 보니까 너무 바뀌었어요. 그렇지. 이게 지금 이제 역시 이 작품에서도 이 개발이라는 자 민명 아래 결국에는 모양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고, 그래서 지붕도 기와에서 슬랩으로 바뀌고 마당 쪽까지 집을 새로 지어서 반지하까지 치면 2층이나 다름이 없대요. 라고, 그지?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막 산업화, 도시화 또는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거 하니까, 그지? 마을이 뭐 좀 현대식으로, 그죠?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 표현한 거야. 자,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워거렸다. 자, 형, 조합을 보면 보수는 좀 나와요. 이 조합이라는 게 아마도 이 재개발 조합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 그래서, 자, 뭐 형이 뭐 집을 팔아준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자, 그랬더니 돈? 예.
정시로 받는 급료는 별로 한 푼도 없지. 하지만 나야 큰 돈은 못 만지지만 청탁이 큰 이권 사업에 물렸으니 잘만 하면 떡고물게나 묻힐 수 있는 자리지. 자, 청탁이 큰 이권 사업.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라는 것도 사실 이 마을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 순수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그지? 이런 뭐야? 그래. 이런 이권들 그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개입되어 있으니까 투기라든지 그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올려와가지고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서 그 자리가. 근데 너 참 아버님 철사진 가지러 왔다며 어린집엔 안 들릴 거니? 그만둘까 봐요. 대낮부터 벌겋게 술도 마시고 또 불쑥 찾아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돈 3만 원 건네주는 건데 엄마가 말한 대로 온라인 이용하는 게 낫죠 뭐. 그건 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내려갈래? 지하철 타려면 아니면 나랑 조합 사무실에 들러서 커피나 마시면 이곳 들어가는 이거 돌아가는 얘기나 좀 듣고 가든지. 뭐 듣긴요 뭘 형이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아마도 나의 집도 재개발에 좀 포함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형이라는 사람이 그지 잘 처리를 해주기는 뭐 얘기하는 것 같는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내가 해주긴 뭘 네가 딱지를 팔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겠다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면 내가 아무튼 최고 시로 되도록 다리 놔줄 수는 있겠지. 응? 내 생각엔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현저히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리저리 굴러서 분양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게 장땡인데. 그래서 요거 우리 뭐 이제 집이 재개발되고 철거되면 그치 여기 들어설 아파트 내지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뭐 입주 우선권 이런 것들 막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좀 필요한 게 아니면 그치 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정말 다 들어서고 분양해서 팔면 그래 돈 더 낼 거니까 이런 얘기.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얘 엄마가 결정할까요? 전 신고인단 몇 번 하면 되겠죠 뭐라고. 그치? 자, 뭐 뒷부분은 그냥 뭐 재개발로 인해서 그치 뭐 제 고향이 변화하고 있는 어떤 모습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현대소설 요렇게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고전소설 두 편을 좀 할 건데 자 132페이지 132페이지 자 4번 문제 보기 한번 보실래요?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시면은 자 고전 소설의 음모 모티프라고 나와 그지. 자, 그래서 음모 모함하고 그지 사람에게 그지. 자 나쁜 짓 하는 건데 악인의 음모, 선인의 위기, 고난의 극복, 그다음에 권선징악의 결말이라는 이런 패턴이 그지 다 정형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반시저는 이러한 음모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갈등의 중심축이 동서 간의 대립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서지간이랑 이 남자 형제 집안에 그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며느리들끼리 지금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라는 우리 첫 번째 며느리 벌세스 그지 우리 둘째 셋째 동서인 맹씨랑 채씨가 그지 이렇게 좀 약간 음모를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집안 내 동서 간 갈등은 필연적으로 결국 뭐야 이게 와이프 간 갈등이니까 누구 간 갈등으로 남편 간 갈등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남편들은 또 형제란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형제 간 대립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야 만약에 어떤 한 며느리가 그치 자기 본가 친정가 가지고 나 지금 시댁에서 이런 대우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시댁과 또 우리 친정이 그리고 또 갈등 관계에 놓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문 간 갈등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쨌든 되게 독특한 게 며느리들끼리의 지금 갈등.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기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신분, 권력을 이용해서 그치? 상대를 또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고. 그런데 위기에 처한 또 선인들, 착한 우리 주인공들, 자 초현실적 존재에 또 도움을 받아. 이것도 우리가 워낙 봐왔던 패턴들, 그치? 죽은 시어머니가 그치? 막 나타나가지고, 어떤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악인의 계략에서 벗어나고 이후 악인과의 대결에서 승리. 이거는 뭐 권선징악적 결말이네요. 그치? 자 그런데 이러한 결말은 악인의 변화. 그래서 뭐 이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그치? 전부 다 뭐 개가천선하는 건 아니거든. 그치? 자 이런 악인의 변화보다는 그냥 그래 징벌하는 그것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래요. 나쁜 짓 하면 나쁜 놈. 그치? 그래서 벌받아. 이런 식으로 당대 사회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 그치? 그러니까 뭐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깨우치고 그지 뉘우치고 세 사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래서는 안 돼 이러면 벌받아 요게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반시전 같은 경우에 인물이 조금 등장합니다. 한 4~5명 정도 그치 중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우리 반시 시간 맞동서 우리 맏며느리예요. 그 다음에
자, 이 반씨가 우리 그 양부인이라는 시어머니의 총애를 좀 받다 보니까 나머지 두 동서, 그치? 아래 동서들이 뭐 한다고? 아, 시기 질투를 한다. 그래서 채씨, 그 다음에 맹씨. 아, 그치? 둘째, 셋째인데 시기 질투. 자, 왜냐면은 우리 저기 누구야? 시어머니의 그치? 좀 총애를 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되게 지금 이제 자 어질고 그치? 자 착하고 그다음에 남편 조력도 잘하는 그치? 내조도 잘하는 이 반씨가 얘네 둘에 의해서 그치? 자 위기를 맞이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고. 자 특히 우리 둘째 이 동서인 뭐야? 첫째 동서지. 이 채씨 같은 경우에 자기 아버지가 또 누구? 채영이라고. 여기서는 뭐 좌승상인가? 어떤 승상이라는 벼슬 되게 높은 벼슬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또 왜 일러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치? 반씨만 총애하고 반씨 나쁜 년이 우리를 모함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쳐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또 이제 뭐야? 이런 권세. 그치? 등에 업고 또 누구를? 그래. 또 반씨. 그치? 또는 반씨의 남편인 우리 저기 위윤. 뭐 이런 식의 위기를 또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요런 인물 관계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채씨의 지금 부담. 자, 그 외에 이제, 자, 이런 반씨를 또 도와주는 인물로 두 인물이 등장할 건데, 첫 번째로 1위 부인이라고. 요거는 양부인이, 그치, 죽어서, 요게 지금 뭐로? 그래, 꿈에 나타나. 그치, 그런 인물.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한노인이라고 있어. 인물들 다 나올 겁니다. 다만, 저도 지금 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 요 정도 인물들은 그치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도 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좀 설명 좀 했고 알겠지?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보기에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읽어볼 거고 요 두 편이 지금 우리가 4강, 6강 읽을 건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129페이지 자, 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가보자. 자, 위윤, 위진, 위준, 삼형제는 각각 반씨, 채씨, 맹씨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맏며느리 반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 즉 채씨와 맹씨가 반씨를 시기하고 그지 모함한다. 그지? 그래서 시어머니 양씨는 반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단 말이지. 그지? 어쨌든 간에 되게 좀 양부인도 현명하신 것 같네. 그지? 현명한 것 같네. 자, 다음 밑에. 그래서 채씨가 그래서 봐봐. 분함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치? 자기의 지금 이제 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양부인께 하직하고 또 혼까지 났으니까 맹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할 때 채씨 왈. 자, 그래서 그대는 외로운지라. 자, 반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요? 필경 반드시 장명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로 돌아가 있음이 가리로다라고 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 반씨의 참소가 모함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채씨가 약간 오해하는 건데, 반이 자신들을 모함을 해서 누구한테? 시어머니한테, 양이라고 할게. 양에게 혼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착각이야. 알겠지? 우리 반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한 게 반시년 때문이야. 일단 우리 지금 각각 본부 돌아가서 일단 존버하자. 이렇게. 그랬더니, 맹이, 그지? 첩도 미상불, 그치? 결국에는 그럴 줄 아오대. 그렇지. 그러니까, 맹도 지금 반이 우리를 모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존국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임으로 못하거니와, 자,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꼬, 하고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자, 차설 이때. 그래서 채씨는 본부에 돌아와, 자, 작년 전한 차설. 그래서 부모스라의 배하라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간 좋은 후, 안부 같은 것들 물으니, 자, 그래서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 크게 놀라 그 연고를 그지 이렇게 물으니, 채씨가 눈물을 머금어 자, 봐봐. 양씨가 반씨의 참소를 듣고 그치 무죄 내처짐을 이루더라. 즉 내처짐이란 결국 누가? 그래 채씨 입장에서 그치 결국 시어머니가 첫째 며느리 말 듣고 그치 자신을 내쫓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에 가서 꼰질러버려. 그치? 자, 이 말을 들은 당연히 자 채영 부부와 부자가 그치. 자 절지부심에서 설분하기를 꾀하더라. 이 채영 부부와 부자라고 했는데 이 채영이 바로 누구? 우리 아버지. 그치?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여기서 지금 화가 난다는 거야. 절치부심에서
그지?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어쨌든 간에, 자, 차시에, 이 체형에 붙이는, 그치? 채시에 붙이는 좌승상 체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권세가 높은 인물이야. 자, 일찍 아들 일곱이 있어 다 입조, 그치? 다 벼슬하고,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회하사, 은권이, 이 조정에 따를 리가 없더라. 그만큼, 그치? 여기 지금 뭐야? 권세도 권세지만은 누구? 황제의 총애까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큰 지금 권력을 지닌 인물인 거예요. 아니, 자, 그러면서 이때, 자, 최승상이 딸의 말을 지금 들었단 말이지. 그치? 자, 딸이 지금 첫째 며느리, 자, 한테, 모함당해가지고 쫓겨났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자,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해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집안이겠어? 위시 집안이겠지, 그치? 에 출가시켰다가 문호에 이렇게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요 라고 해서 그지. 그래서 아마도 자, 요 지금 상황에서 그지 아마 이 누가 최영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위시 집안에 뭐를 위기를 그지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보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하고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황제랑 그치?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운의 죄상을 주다라니. 그렇지. 자, 반옥과 위운의 죄상을 바쳤다. 이런, 보고하다. 이런 뜻이죠. 즉, 자, 반옥과 위운의 죄상이다. 그럼 누구겠어? 반씨하고, 그지? 반씨의 남편. 그치? 우리 그 위씨 집안의 첫 번째 아들 있잖아. 그치? 걔네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래서 차시 위시랑이 경사에와 벼슬에 나아가며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하며 이로라도 구참이 없으니 상이 위운의 제주, 위시랑이 위운인 것 같지, 그치? 자, 제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도도 예부상설시키시니 위상서가 천은의 숙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해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시의 종형 직금랑 반이가 골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이런 지금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반시의 그치 종형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이게 또 뭐 형제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자 아이고 금일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까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가를 고달하되 자 숙부가 병부상서로 성총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운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채영의 아들 그치 채원의 상소를 보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한다고 얘네 둘을 참하려고 그치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게 상소의 내용상 그치 지금 결국 위윤과 그치 우리 반시의 위기가 이렇게 지금 닥쳤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자 위시랑 그죠 다시 여기는 위상서지 이제 자 위윤한테 말을 하니까 자 상서 위윤이야 자 이렇게 말하기를 이는 간임이 있어 모해합니다. 간사한 사람 있어서 모해합니다. 그러나 어찌 기군이라 하는 거 이제 그저 있지 못하리니 골화에 대죄하리라 라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다 억울한 그치 자 모함이야. 어쨌든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을 임금께 일단 황제께 죄를 좀 청해봐야 되겠어 하니까 자 희왈 들으니 형이 체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그렇지. 계속 형이라고 좀 부르는 거는 자기 지금 뭐야, 뭐 누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반씨가, 그래, 그 채씨하고, 그치. 저 동서지간에 불화가 있는 것 같으랍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집안에, 그치.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졌다는 거야? 조정에게까지, 그치. 이르렀다 이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보았던 이런 지금 자 봐봐 이 동서 간의 갈등이 그치 이제는 어디까지 그래 막 조정으로까지 가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제들끼리도 가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상서가 탄식하고 고라에 나아가니 반이가 참여하여 하더라.
안타깝다 이런 뜻이겠지. 슬프고 참혹하다. 자, 어쨌든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로 왈. 이때 그러니까 상이니까 뭐 천자를 또 가리키는 거겠지. 그래서 천자라고 불렀다가 상이라고 불렀다가 그지? 체크 잘 해줘야 돼. 분명히 아까 뭐라고 이 위시랑에서 그지 위상소를 고속 승진도 시킬 정도로 이제 윤을 되게 총애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상소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좀 짐이 어찌 사람을 그렸으려. 위윤은 청렴 간직하고 반옥은 충실해 보여라. 이 짐이 수족을 삼았더니 이제 참언이 여찬이 가장 통해하도다라고 해서 그지? 좀 뭐하다. 이게 조금 이제 좀 의아스럽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는 지금 위윤이라든지 그지? 반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소 내용이 지금 어때? 상소의 내용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무슨 평가? 부정적 평가더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 상소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이 상은 지금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믿지 못하겠는데? 그치? 라고 했더니 자 채영이 주와 이제 누가 그래 채씨 아버지가 이제 나서는 거야. 그치? 자 상소는 누가 아들이 올렸고 그치 이제는 쇠기타는 누가 박는다. 이거 막타는 지금 채영이 지금 치려고 하나 보다. 위윤과 반옥은 일대 소인배입니다. 두렵건대 후환이 있을까 합니다. 라고 그치? 뭐 하는 거야? 자 그래 그 사람들은 그치 속이 좁고 그죠? 성품 그렇게 좋지 못하니 후환이 두렵다. 어쨌든 벌을 주라. 라고 이제 뭐 하는 거? 제출. 그치? 자 그랬더니 제신들이 그치? 자 권세를 뭐 한다고? 모든 신하들이 그치? 권세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채영이. 아니 그래서 자 상고묵묵이라라고. 그래서 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그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 상이 또 위반 인을 아끼시지만 봐봐 또 조신중 1인도 변백치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자 이 변백이라는 게 그치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신하들이 그치 한 명도 아니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제 강직하고 선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하시고 탄식해마치 아니하시더라. 그치? 그래서 그래 결국 뭐해 보냈다? 유배 보냈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천자의 그치 이 권위보다 한 권신의 그치? 채윤의 그 권위가 훨씬 더 지금 높다는 거. 맞니?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이 좀 가능하네요. 이해됩니까? 천자의 권위보다 권신 채영이 중요하다. 채영의 그치? 권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쨌든 자 화설 또다 장면 전환. 자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 채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자 아까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은 위진은 누구의 남편? 채씨의 남편. 그치? 자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 흥은 지금 위윤과 반의 자식이거든? 그래서 자, 근데 기이한 선관이 그치? 자꾸 하늘의 관리 같은 사람들이 그치? 이 흥을 자꾸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치? 자, 보고 자기 남편한테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반씨가 3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히 알았더니 원래 같이 음이란 행사가 낭자니 이제 바삐 처치하소서라고 해서 그치? 자, 역시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또 음모를 또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같이 그지 음이란 행사가 낭자하다라고 하면서 그지 자 채씨가 남편을 시켜서 자 역시 또 음모를 꾸미는 장면. 자 다음 위진이 이제 대로해서 그치 이날 밤에 창두 20여인을 보내 반씨 모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렇지 반씨 모자란 아까 흥하고 반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봐봐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동생이 형수님하고 조카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자 동서 간 갈등이 이제 어디로 이어질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필연적으로 그렇지. 형제간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보기에 따르면 그치? 응. 자 그래서 이에 분부왈 너희는 반시의 염하게가 불을 넣고 반시 모자를 불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그렇지. 죽이면 내가 뭐 그래 상 주겠다. 그치? 하니 상두가 저마다 용약하여 일시에 가니라. 자 차시 이때 반시는 정의 혼미해서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 간에 이리 부인이 대호 크게 소리치면서 그치 조력자 1. 자 미구의 애기 당도였거는 무슨 잠을 자느냐 라고 그치 막 이렇게 호통치. 그래서 자 놀라 깼더니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야. 자 또 들으니 자 갑자기 이르되 어서 피하라. 자 이게 침상일몽이라는 단어가 잠을 자면서 자 잠깐 꿈 뭐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 뭐 꿈 이제 우리가 몽중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또 이제 꿈이니까 어쨌든 간에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하신데 가히 면치 못하리라라고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부인이 멘트를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시가 크게 놀라 급히 아들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아들이 놀라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홀령의 가르침입니다. 바삐 피하십시다 라고 그지? 하고 자 모친을 붙들어 한 산을 넘어가 부인을 바위 틈에 앉히고 자 산에 그치 앉아 이렇게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왈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위기가 그치 발생했었다. 근데 꿈에 어쨌든 나타난 이 이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치 뭐 해줬다고 알려줘서 목숨 구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러워. 그렇지. 그냥 불 지르고 재물 뺏어가려고 했으면은, 그렇지. 그냥 재물만 가져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를 지금 찾아보는 거. 요걸 보고 약간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야. 우리를 좀 노렸다는 거지. 타겟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 있지 못할러니, 자, 멀리 갑시다. 하고 모친을 인도해 산곡으로 들어가니 천지 가득하여 갈 길이 모연하고 기력이 점점 세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악인의 음모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 자, 이때 문득 또 한 노인. 자 이르러 문활. 이 노인은 지금 이제는 현실적인 어떤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현실의 공간에 나타나니까. 다만 아까 우리 봤겠지만 또 이 인물도 초현실적 인물로 좀 나와요. 알겠지? 자 보자. 그래서 그대는 어떤 사람이 간데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피하느냐라고 했더니 흥이. 자 기쁜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하며 자 이렇게 통곡하니까 노인이 웃어와요. 공자가 과도하게 놀랐구나. 자, 공자는 흥을 얘기하는 거겠지.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주며 그치? 이 줄 같은 것.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치? 우리 드래곤볼 이거 선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정신이 맑아지고. 자, 했더니,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라고 하니까, 흥 모자가 받아 먹으면, 문득 정신이 쇠락. 그지? 이거는 깨끗해지는 거야. 이 상쾌하고 깨끗. 알겠지? 그래서 정의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이 와.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뭐다고? 그래. 아까 우리 1위 부인 일단은 가상적 공간에서 만난 그치? 인물이었다면 한 노인은 지금 현실적 공간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또 초현실적 그치? 자, 비현실적 인물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자 양부인 아까 내가 중요한 이후 장면은 양부인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1위 부인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표현했노? 죽은 양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치? 어쨌든 1위 부인이 또 노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또 이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치 정신을 맑게 해주는 뭔가를 또 건넸구나. 같이 자 어쨌든 하고 문득 간데 없거늘 그치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노인이 전기적인 또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구나 라는 것 정도 캐치되고 어쨌든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살해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 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요. 그래 내가 지금 친정으로 가는 거는 그래 갈 수는 있는데 이 모습으로 친정을 가려니까 그치 친정 식구들이 나를 또 걱정하고 그치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자, 우려를 하는 장면이고 흥이 위로해 모셔가 어쨌든 외가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그래서 결국 이제 친정 가는 거지. 반시 입장에서는 유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 중. 그래서 유부인은 맥락상 누구겠어? 아의 친정엄마겠지. 그치? 그래서 여아니까 누구겠어?
아무리 시집 가도 그죠? 자식은 자식이거든. 반시. 그리고 손자, 외손자 보고 아우 이렇게 뭐 이렇게 반났는데 근데 자 반공과 위상서가 원찬됨이 아까 원찬됐다라는 게 유배간다, 그지? 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미 지금 뭐야? 그래 반시의 아버지. 그리고 위상서 아까 누구였어? 반의 남편이었잖아, 그지? 가 원찬됨. 유배됨이, 그지?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서 간 갈등이, 그지? 형제 간 갈등과 그리고 이제 또 봐봐 어디까지 갔어? 반씨의 아버지까지 이렇게 지금 뭐야 고통받는 상황이 됐다고. 가문과 가문끼리의 갈등으로 이렇게 채씨 가문과 반씨 가문. 맞지? 그래서 가문 간 갈등이라는 요 요소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됩니까? 자. 그래서 반시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지금 패턴이 우리가 뭐 잘 봐왔던 거는 이제 우리 저기 저기 사시남정기라든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시남정기는 어쨌든 간에 뭐 처와 첩의 갈등이었는데 요거 좀 독특하게 동서 간 갈등이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중요도 우리가 별 3개 만점하면 한 1점 또는 뭐 1.5개 정도, 그치?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쨌든 고전산문 6강. 자, 오늘 마지막 지문이고. 아이고, 소설도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5개 해도 되겠네. 자, 141페이지. 자, 4번 문제 보기 한번 봅시다. 아이고, 너무. 자, 4번 문제 보기에 따르면 일단 제목이 대관제 몽유록. 그래서 요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요 지금 자 몽유록이라는 요거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먼저 읽어봅니다. 심의는 문장에 뛰어나고 정치적 포부가 컸으나 살인파의 탄핵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벼슬길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요게 지금 작가에 대한 소개잖아, 그치? 결국에는 상대 단파에 의해서, 그치? 벼슬길에, 그치?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대.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이 문장 중심의 이상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실존했던 인물들을, 그치? 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규보도 나오고, 그치? 자, 여러 문인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문인도. 자, 이것을 몽유록의 형식으로 풀어냈다. 몽유록이라는 게, 우리 흔히 뭐, 이제 땡땡 구운몽, 그치? 뭐, 남루몽, 옥루몽,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셨겠는데, 몽유록계는 조금 뭐 낯설 수 있어. 뭐, 강도 몽유록, 여기는 뭐, 대관제 몽유록. 요게, 자, 어쨌든 몽자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에서 꿈, 그 다음에, 현실로 이어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꿈 들어갈 때 꿈에 들어간다, 입장한다, 임몽, 그치? 꿈에서 깨다, 강몽.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자, 근데 이게, 이 몽유록계 소설은 현실 인물이 꿈속 인물과 같은 인물로 설정이 돼요. 우리 이 몽자류 소설은요, 현실의 인물하고 꿈속 인물하고 다른 인물로 등장하거든. 너희들 구운몽 생각해봐. 현실의 인물 누구였다고? 성진이. 그래서 육간대사 제자. 근데 걔가 꿈에서 뭐로 태어나? 양소유로 태어난다고. 그치? 다른 인물로 태어나. 물론 뭐 본체, 정체성 같겠지만, 그치? 어쨌든 다른 인물의 어떤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몽유록이라는 요런 제 구조는 현실 인물이 그대로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치? 꿈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 인물이. 그래서 요런 게 좀 되게 독특하고. 그 다음에, 자, 대개는 이제 우리 몽자료 소설들이 깨달음의 어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취한다면, 즉, 현실도, 꿈도 다 대개는 이 몽자료 소설의 어떤 이제 이 특징들이 이 깨달음이 결국 다 막 무상감, 덧없음,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그 몽유록계 소설들은 이런 지금 깨달음을 위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뭐 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것을 꿈에서 뭐 하는가,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실에서 좌절되었던 이런 이상을 어디에서 실현시킨다고? 꿈에서 실현시킨다. 꿈에서. 요런 패턴이 좀 독특해. 그래서 실제 우리 저기 딱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작가 자신이, 그치? 자, 정계에 나아가서 문인 중심의 사회를 꿈꿨으나 결국 다른 파의 반대로 인해서 그걸 못 이뤄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실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문인들의 어떤 세계를 딱 설정을 해가지고, 그치? 그런 어떤 이상 세계를 이렇게 구현해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좀 차이. 알겠지? 응. 요거는 똑같아, 요거는. 둘 다 꿈이니까. 그치? 자, 어쨌든 간에 해서 대관제 몽유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이상적 공간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면서도 적대 세력과 동조 세력이 공존한다. 자, 이상 세계를 뿜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적대 세력과 동조 세력이 또 공존해서 시기 참소를 비롯한 권력의 또 대립과 암투가 벌어지는 또 현실적 성격도 가미가 됐다고. 그치? 이거는 본인의 생애가 조금 가미가 된 거겠지, 그치? 응. 그래서, 이렇게 심의가 상상 속의 공간조차 이렇게 불완전, 그치? 자, 이런 모습들로 설정한 이유는 현실 세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그치? 자,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이상만 꿈꿨던 게 아니고, 그치? 이런 현실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까지 가져와서 비판 좀 하고 됐다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런 의도고, 그치? 이런 현실의 상황들도 어느 정도 현실의 요소들도 가미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치?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 때 한 번씩을 봤을 법한 그치? 자, 우리 뭐 한시 신라 육두품 출신의 그치? 우리 신라 뭐 천재 삼최라고 하잖아. 최치원. 이 양반이 작품에서 천자 황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규보 하면 여러분 이제 고려시대 문인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우의정, 꽤나 높은 벼슬로 나와요. 자, 꽤나 높은 벼슬로 나오는데, 우리 주인공에게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색이라는 인물이 또 이제 대제학으로 나와요. 대제학은 저기 도서관장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학술관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김시습 나오고 이생규장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금오신화. 그래서 김시습이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이 어디는 적대 세력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 주인공에 의해서 모델은 정리가 되는 그런 인물. 그치? 자, 그래서 실제 작가가 주인공을 자기랑 똑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총애도 받고 이들을 막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가 꿈꿨던 이상을 소설 속에서나 이렇게 대리만족 좀 하는 그런 패턴들로 등장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작품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자, 그래서 본문입니다. 자, 바로 그날, 자, 단기로 한 마리 말을 타고 길을 떠났는데, 다만, 자, 이 첨두노가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치? 자, 이 첨두노라는 게 지금 보면 머리풀에 나와 있겠지만은, 이게 붓이야, 붓, 그치? 그래서, 자, 붓의 지금 이제 별칭인데, 이 붓을 몇 개만 같이 데리고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 열흘이 채 못되어 적의 성체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세격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길을 도두어 자 입술을 벌리고 한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10,000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적이라는 게 바로 아까 나왔던 김시습을 얘기해요. 김시습이 반란 일으킨 것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서는 자 저기 김시습, 그치? 그리고, 자, 어쨌든 이 김시습을 지금 타고 휘파람을 불어서 지금 제압을 했단 말이야. 되게 이것도 참 좀 이제 소설적 상상이 좀 가미가 된 거지. 어쨌든, 이렇게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치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려웠고, 난세와 봉황이 엇갈려 날았으며, 난세, 봉황 이런 것들조차도 그렇지. 다 비현실적인 요소. 휘파람 불었더니 상대를 제압한다. 난세, 봉황 다 전설상의 새들이니까. 비현실적인 요소가 좀 강하네, 그죠? 자, 어쨌든, 바다와 산이 변색하고 천지가 떨리고 흔들렸다. 자, 그리고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적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날아가고 흩어졌다. 적장 김시습은, 그래서 사실 김시습은 우리가, 여러분, 아까 내가 이생규 장전 했지만은,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집들이 써가지고 만복사 저포기, 그다음 용궁 부연록, 남영 부주치, 이생유장전 등등 한문 소설 쓰고 그다음에 개우정난 요즘 최근에 핫했던 영화 지금 왕가 사는 남자 보면 그지 개우정난에 또 이제 부당함을 그치 이렇게 비판하고 벼슬에서 물러나게 응답을 살았다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어쨌든 간에 자
김시습하면 당대 최고의 문인이라고 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봐. 이 김시습을 이렇게 제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김시습보다 우리 심의 자신의 뭐가 문학적 역량이듯이 자, 더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적장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항복 말했다. 뜻밖의 문단의 노장 신공께서 오셨구려라고 그치 나는 자 노포를 걸고 개선가를 불렀다.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렸으며 자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오랑캐 기병을 물리친 일이 있었거든.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또 보았노라라고 해서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천자의 지금 멘트인데 이게 뭐 보니까 뭐 예전에 그치? 자 있었던 뭐 역사적인 사건과 좀 유사한 지금 모티프를 설정을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내가 이렇게 역사적 사건에 그치? 있었던 사건으로 있었던 일들처럼 적을 쉽게 제압했다라고 자신 능력을 좀 어필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하고는 자 배식삼은 경륜일시 전국 공신에 호를 내리게 하고 안동백에 봉했으며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서 공 인정받고 그치? 그 다음에 큰 지금 뭐야 상까지 받았단 말이야. 자 여기 밑에 여기 큰 상까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김시습을 패하여 좌선을 삼았다. 자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들어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벼슬 한지 10년에 아들 낳고 손자 길러 문벌이 빛났으며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쳤다라고. 이 꿈속 세계에서만큼은 아까 우리 보기처럼 그지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온갖 그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 자식들도 잘 기르고 살았다. 자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탁하는 사람이 참 번번이 신화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 지금 뭐야? 친구랑 이런 친분 관계를 맺고 싶어가지고 막 뇌물 갖다 바치고 그지? 또는 자 이렇게 찾아오면은 전부 다 뭐 사사롭게 나는 친분 관계 맺지 않는다라고 그지?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한 모습까지 그지? 자 그거는 사양. 자 그리고 나서 조정에 있는 백집사들은 음풍농월이나 하며 사치가 몸에 배었으므로 조정에 있는 백집사들에서 맥락상 지금 뭐야? 이거는 지금 사치가 그치 좀 있는 관리들인 것 같아 그치? 자 여러 신하들은 자 그냥 뭐하고 논팽이처럼 놀면서 그치 사치나 부리가 있고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뭐 하니까 안 맞으니까 지금 뭐 되었다고 비난받고 그치 탄핵받고 그래서 맥락상 여기 있는 조정에 있는 백집사들은 아까 보기에 따르면은 뭔 것 같아 살인파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치 되게 좀 부정적으로 그치 인식하고 있는 어쨌든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며 대궐에 가서 항소하기를 해서 그렇지. 자 이게 이규보를 지금 허물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이규보 하면 사실 우리도 이규보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처리하는데 대문장가라고 표현하는데 허물했다고 봐서는 그렇지 심의 입장에서 이규보의 문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자 참 독특하지. 어쨌든 자. 그래서 대궐 가서 항소하기를 이 아무개는 은장이 경솔 부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적지 않겠습니다. 손 아프다. 그치? 요 정도만 말해도 다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이 규보를 되게 지금 뭐야? 그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뭐야? 탄핵의 사유가 지금 문장력이 딸려서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꿈속 세계는 문장 중심의, 그지? 이 필력 중심의 어떤 사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꿈이니까. 라고 했더니 천자께서 그 아뢰는 것이 옳다 하여 나에게 오거서를 내리고 영경연사로 특진을 시켜 주셨다라고. 어쨌든 자, 내 말을 지금 뭐 해주신 거야? 이 상소문을
자, 천자, 황제께서 그지 수용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거선 되게 높은 벼슬이 나겠지. 그래서 어쨌든 천자에게 지금 뭐 받고 있다고. 그래, 인정받는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때? 현실에서는 조정의 출사조차 못했는데 뭐,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그지? 아까 내가 2번 현실에서 좌절된 2, 3 따위를 꿈에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벽부의 가운데 뜰에는 옥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 이 깎고 새겨서 만들었다. 높이가 100층이며 사단이란 액자가 걸려있는데 사단이 약간 여기서는 문단인 것 같은 문단. 자, 그래서 이 종자가 그것을 가리며 말했다. 이 단은 태산처럼 숭고하며 바위나 돌, 나무가 없어 비록 원숭이같이 날린 것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힘이 미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사단이 그치? 문단을 뜻하는 그치? 이런 단어라면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세계관이 문인 중심, 그치? 문장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사단이라는 것에 그치? 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랬더니 서리가 말했다. 그래서 단위에 옥루가 있는데 조정 안에 제사들이 때로 서로 왕래하며 함께 모여 잔치하며 놉니다. 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행사도 하고 그죠 이렇게 뭐 이제 글도 주고받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천자께서 조회를 마치고 나서 문득 두 선녀가 난새와 학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나타나더니 각자 조문희와 사자연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말했다. 자, 대당 천자이신 두보가 두보 우리 중국 시인이거든, 그치? 어쨌든 자, 친구 200을 또 이태백, 그치? 다 문인들이에요. 자, 실존했던 인물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단에 모였습니다. 그 문단에 모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멀리서 생황과 통소 소리를 듣고 탑 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자, 최치현이다. 깊은 궁궐로부터 나와 조용히 손을 맞잡고 활보하며 단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구름같이 하였다. 뭐 좀 비현실적이네, 그치? 자, 넘어가고. 그래서 자, 삼정승과 신하 몇 명이 겨우 이 중간쯤, 그치? 에 이르렀으나 다리가 떨려 두려워서 엎드려 한 사람도 시동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게 지금 뭐야? 그 사단의 그치 위엄과 그 경지가 아주 높다. 그치? 웬만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급 안 되는 사람들은 못 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문인들 급을 좀 나누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내려다보니 한 이서가 문사로 배우에 희롱하는 말을 지어 바지를 치켜들고 억지로 살금살금 걸었지만 첫 번째 층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그 웬만한 필력 무제 문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던 사람이 무릎을 치고 자 나아가 물었더니 사문 이숙함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뭐야 아주 좀 이제 뭐 문장이 좀 안 좋은 사람. 자, 천자께서는 며칠을 머물면서 매우 즐기시다가 옥지를 내리고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하를 보고, 이거 중국도 시인이야. 이하를 보고 문득 옥루기를 외우게 하고 왕희지가 쓴 이 글을 벽에 걸게 하였노라. 다 문인들 하시고는 크게 탄식하며 말씀하셨는데 두 전자는 문장으로 300편의 유작이 있고 따르는 신하와 제자로는 한유, 유종원, 소식, 장교 다 전부 다 문인들이다. 등에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서 자, 짐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물며 짐에 이 여러 신하 중 한 사람이라도 이들과 재능을 같이 재능을 잘 있는 자가 있는가라고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는 지금 자 중국 문인들의 견줄 우리 문인들이 너무 적다 이거야. 맞지? 다 이거 중국 문인들. 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자, 며칠이 지나 낮 시강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글 하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었다. 자, 그래서 신모는 속세 허물을 벗지 못해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림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치 신부를 탄핵하는 사람. 속세 허물을 벗지 못했다.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많다. 라고 했더니 천자께서는 한때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들이요? 하고 대관 선생이라는 호를 내리고 이게 지금 심의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거든. 자,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너에게 주면서 말씀하셨다. 요거 대관은 우리가 지금 심의를 얘기한 거다. 자, 초목의 산하를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어
경액첩인 옥라는 다시 집안 살림을 맡게 되어 내 명을 기다리게 되었어.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어쨌든 이게 이 탄핵이 지금 뭐 된 것 같아? 수용된 것 같아. 그래서 마냥 그냥 뭐 이상만 추구된 건 아니고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지금 뭐 좌절을 겪는 장면도 지금 추가가 된 것 같네, 그지? 그다음에 나는 머리를 솜돌에 부딪히고 하직했는데 눈물이 옷을 적셨다. 집안 식구들을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상국 이색 등이 등을 쓰다듬으며 현실로 끼어들여서 나를 난초탕에 목욕시키고는 금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아놓은 먹물 몇 마를 들이부으며 말을 했다. 요게 지금 이제 지금 뭐 전문 딱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꿈에서 약간 이제 현실로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조정에서 그지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결국 조정에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 이제 자신의 인생 다 끝이 났고 그지 현실로 잘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준비하는. 그래서 40여 년을 기다리며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중에 또 꿈속 세계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파 갑자기 뭐 했다 깼다. 그래서 각몽 그지? 자 깼어. 자 그런데 배가 진짜로 북처럼 부풀어 있더라는 거야.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이게 지금 그래 작가가 실제로 그지 참 현실이란 말이야. 그지? 가난하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다른 팔자 소관이니 가난과 부귀. 자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이적은 이야기. 자 이 괴이적은 이야기가 꿈 얘기. 그치? 꿈속에선 자기가 그치? 천자 총애도 받고 막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 어쨌든 드러내요. 꿈에 겪었던 일을 적는다. 가정 8년 12월 상한의 시문은 대관제에서 쓰다. 그래서 대관제 몽유록. 대관제에서 쓴 몽유록의 이야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요거까지 읽긴 했는데 요 놈은 출제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유라는 사람도 작가 서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솔직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지 어느 정도 정보가 없으면은 좀 많이 좀 낯설고 어려워. 그지 그래서 이거는 내신 아니면은 사실 실제로 기출되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보니까 이제 거의 내가 지금 시험 거의 범위 진도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늦어도 쌤이 다음 주 토1 수업 때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대한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또는 좀 이르면은 내가 어쨌든 화수 중에 자료를 다 만들긴 할 거야. 그래서 빨리 받아가고 싶으면 화수에 또 받아가셔도 돼. 알겠지? 만들면 내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어.